안녕하십니까. 취업금방 대표 박용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면 좋은지, 은행업계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랑 산업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려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일반직과 개인 기업금융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지역 인재,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되는 연봉 수준은 신입 기준으로 1,500만 원 이상, 그리고 성과급 별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연봉적인 조건에서도 대우가 좋은 기업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은 이런 뛰어난 경쟁풀 사이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자소서 작성이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 분석, 그리고 은행업의 좀 이런 주요한 이슈들 및 산업에 대한 좀 개괄적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은행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행원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은행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아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신과 좀 여신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업무들이 좀 다르다. 물론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이라는 범주로 구분도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수신하고 여신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수신 파트에서는 크게 상품 판촉, 그리고 고객 응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신 쪽에서는 고객 응대 업무뿐만 아니라 만기 관리하는 업무들, 그리고 마감 관련된 업무들, 대출의 심사 관련된 업무들,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지식 및 역량 태도들은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법률 지식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자료 같은 거, 등기부등본 이런 걸 봐야 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도 고객 응대 기술 좀 이렇게 가로치고 좀 세분화를 하면은 설득 능력과 거절하는 능력들, 포커페이스, 연령대별 맞춤 응대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적어놨고요. 그 외에도 시간관리, 스케줄링 능력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자소서에 반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 은행원이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어떤 태도들이나 덕목들이 요구를 되는지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블로그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기업 분석과 중요 이슈, 은행업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4년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속해 있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24년도죠. 4조 5천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만큼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메인인 신한은행 같은 경우 3조 6,954억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0.5%나 신한은행의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다른 메이저 은행에 비해서도 굉장히 실적이 개선된 것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무적인 점은 신한은행의 글로벌 손익 비중이 20%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도표들 참고해 보시면은 신한은행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신진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한 전망, 은행업의 이런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놔봤는데요. 금리의 변화랑 은행업의 이런 NIM과 관련된 순이자 마진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의 관련성,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요 정도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좀 정리해놨던 거, 요거 신한 소사관학교 제4의 인터넷뱅크, 이건 굉장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제4 인뱅, 인터넷뱅크죠. 인가전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인터넷 은행이 존재하긴 했죠.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은행들인데, 대부분은 이런 소호 중심보다는 가계 중심, 중신용자 중심의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 또한 이런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형 대출은 전체의 5에서 6%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국민통합위원회가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4 인터넷 전문 은행 요거를 인가를 줄 거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설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출시가 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들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이런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방 소재의 이런 중신용자, 저신용자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신한은행이 아직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모든 은행들이 입맛을 다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은 멀어요. 사실은 전담 RM 체계도 강화를 해야 되고 오프라인 지점의 지역 밀착도를 개선하는 거, 리스크나 여신 심사를 고도화해서 연체율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쌓는 거, AI나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해서 심사 체계를 정착시키는 거, 소호의 이런 특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 디지털 채널과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결합성을 강화해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 선결이 요구되는 여러 과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이슈 사항들, 은행업이 변화하는 사항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항 또는 단어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달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팁 같은 경우는 가치관, 은행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관이나 덕목, 태도를 고려해서 본인이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직무형 자소서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작성해 놓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시 외에도 본인의 스스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은행원이 하는 일이나 필요한 역량들, 필요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정립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은행원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를 대놓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무슨 기여가 가능하냐라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작성 가능한 역량들은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판촉 역량, 정보 매칭 능력, 관리력, 그리고 리스크 분석 능력, 부동산 및 세법 등에 대한 지식,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작성을 해놓았는데 이런 예시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걸 강조할지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단 1번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그 이유를 기술하고 내가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두 갈씩 문장을 써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문단에서는 경험에 대한 설명을 상황 설명부터 내가 취한 조치나 행동,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뀐 점과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3문단에서 신한은행에 그래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서술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바르게 다르게, 빠르게 다르게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문항인데요.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걸 실천했던 경험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다르게, 빠르게 하나씩 예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는 은행 입행 10년 혹은 2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큰 틀에서 입사 후 포부랑 같은 문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모두 다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쓰기보다는 특정 관심 분야를 좀 선정하셔서 그 분야에 좀 세분화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식의 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따놓으셨던 자격증이나 활동 목록들, 경험 목록들을 고려하셔서 어떤 세부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개인금융 파트에서 WM 관련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대중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서비스의 이런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큰 틀의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업금융 파트에서는 기업의 이런 비재무적, 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 서비스를 밀착형으로 제공하고 연체율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단 구조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선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서술을 해주시고 이 목표를 이제 신한은행이라는 조직
주식 관점에서도 이게 왜 중요한 목표인지를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단 두 번째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1번, 그리고 문단 3번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병렬적으로 세부 계획 2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단 4번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써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이라는 이런 주요 메이저 은행 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 기업에 대한 이슈,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 추이 등을 알아봤고 자소서로 출제된 문항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 그리고 세세한 내용들은 블로그 통해서 글들을 참조해 가시면서 좋은 자기소개서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